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매물대가 있는 파동을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종목이 매집 과정을 마치고 매도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세력 입장에서도 수월한 작업이 필요한데, 이때 상황에 따라서, 그리고 이제 일봉 상황이 모두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이런 개미들의 물량들, 이렇게 매물대가 있는 개미들의 물량들이 매도에 방해가 되는데, 보통 이렇게 과거에 물려 있었던 매물대가 세력 입장에서도 저항으로 작용하기에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밖에 없겠죠. 가장 기본적으로는 매물대란 원래 주가가 오를 때 맞고 떨어지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리고 그 흐름에서 모든 물량을 만약에 이 흐름에서 다 정리를 했다면 그 이후에 주가는 내려간 다음에 상승이 나오지 못할 가능성이 큽니다. 또는 이런 흐름에서 위에서 어떤 변동성을 만들어내고 다시 밀리겠죠. 하지만 그 경우에 따라서는 이러한 매물대보다 위에서 물량들을 터뜨리고 정리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 세력들이 쓰는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러한 매물대를 처리하고 올리는 케이스인데, 오늘은 이 흐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너토크를 보시면 이전에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게 되면서 이제 매도를 하기 위해서 주가를 끌어올리는 상한가를 여기서 발생시켰습니다. 그럼 이런 상한가가 발생했을 때는 이 종목이 어떤 구간에서 물량들을 매집했는지 정리했는지를 보아야 되는데, 일단 밑에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러한 구간이죠. 당연히 이전 흐름에서도 물량을 가져왔겠지만 일단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이 구간이니까 이제 이러한 물량들을 세력들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정리를 위해서 여기서 이제 주가를 끌어올린 경우에 해당하고, 그 다음날의 흐름을 보시면 여기에서 점상 구간을 만들어냈다가 다시 주가를 밀어내는 흐름, 그리고 이 구간에서 반등 구간이 나오면서 거래량들이 이렇게 생성되는 모습을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히 이러한 매물대가 상승에 저항이 되고 세력들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가격보다 위에서만 정리를 하면은 얘네들은 어쨌든 이득이거든요. 그러면 이 가격보다 위, 그리고 이 가격보다 아래에서 이 구간 어디에서만 정리를 해도 세력들은 손해가 절대로 아니기 때문에 주가를 여기다가 끌어올리고 이러한 물량들, 개인들이 많이 물렸던 이러한 자리에서 돌파 구간을 굳이 만들어낼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점상 구간을 만들어낸 날에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이렇게 주가를 내렸다가 나머지 물량을 정리하기 위해 이런 파동들을 만들어냈죠. 이 흐름에 대해서는 이전에 다른 종목을 설명드릴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흐름들이 나오는 게 가장 정상적인 흐름이에요. 다음 종목을 보시면 퓨런티어의 경우에는 지난해 11월에 이렇게 상승 구간을 만들어내게 됐습니다. 이전에는 이런 하락 구간이 존재했었고, 그 이전에 상승했던 9월 달의 매물대가 이렇게 존재하게 되는데,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락 구간에서 당연히 매집을 했을 거고, 그 이후 나오는 이러한 파동에서 이러한 저항대를 맞고 거래량을 발생시키면서 내려갈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죠.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를 발생시키는 종목, 그리고 이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를 정리하는 종목, 그리고 이 구간을 막고 떨어지는 흐름, 이 두 가지의 상황을 생각할 수가 있는데, 일단 이러한 상황에서는 우리가 그거를 미리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그냥 내려갈 수도 있으니까 이 구간을 돌파하겠다는 신호까지 우리가 확인을 해야만 거기서 매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럼 그러한 흐름이 어디서 발생했는지 확인해 보시면, 자, 하루, 이틀, 이 흐름까지도 별다른 변화를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날 11월 18일 날의 흐름에서는 완전히 이전의 해석이 바뀌게 됩니다. 자, 분봉을 보시면 이렇게 내려오던 흐름에서 갑자기 거래량이 발생하고 앞에 매물대를 대응하는 이러한 상승 구간이 나오게 되는데, 이 흐름에서는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해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변곡 지점에 해당합니다. 당연히 어떠한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구간들을 처리해주는 작업들이 필요한데, 주가를 내렸다가 다시 끌어올리고 그리고 돌파를 가기 위해 장중에 이러한 흐름을 만들어냈다는 것은 일봉상에서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동안 자리들을 만들었다라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고, 거기에서 이렇게 거래량들이 발생을 하면서
다음 날까지 이런 상승세를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 퓨런티어는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동안 하락 구간, 그 다음에 이 매물대를 처리하는 구간들을 계속 만들었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돌파를 갈 수 있다고 확인할 수 있었던 구간은 장 초반에 거래가 들어왔던 여기에서 그런 흐름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미리 판단하는 경우와 그리고 내가 확인하고 접근하는 거는 완전히 차이가 있으니까 그냥 여기에서 나오겠지 하고 선제적으로 진입을 하시게 되면은 추가적으로 밀릴 때 손절 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항상 확인하고 진입하는 것을 권장드립니다. 다음으로 신세계 INC를 보시게 되면은 이 종목의 경우에는 매집 구간이 확실히 이쪽에서 보이게 되죠. 이런 구간 위로 결국에 돌파 구간을 만들어내면서 정리를 하는 행위에 해당하는데, 이 경우에는 이러한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맞고 떨어지는 과정이 아니라 그냥 매물대를 완전히 잡아 먹어버리는 자리들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라인을 그어보면은 이 정도의 돌파 구간, 이 매집 구간보다 위, 그리고 앞에 매물대 구간보다 아래, 이 사이에서의 종가를 형성하는 자리들을 보면은 제가 항상 종가가 중요하다고 설명을 드리는데, 이 흐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이렇게 두 캔들이 양봉 흐름을 거의 윗꼬리 없이 이렇게 발생시켰다는 거는 이 앞에 있던 가장 강한 매물대를 모두 받아들였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집 구간은 여기에서도 해당하지만 여기에 있던 매물대를 그대로 소화하고 이 두 물량이 함께 위에서 거래가 터지면서 정리가 된다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물론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이런 흐름을 만들고 밀렸다가 그 다음에 올라가는 케이스도 존재하겠지만, 어쨌든 그 경우에서도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 물량을 처리하고 올리는 구간에 해당하다 보니까 다시 돈이 들어오는 이러한 흐름, 그리고 매집 구간이 지켜지는 흐름들, 그러한 것들이 해석에 추가가 되면서 우리가 그 종목을 매매할 수 있는 기준, 확인점이 되니까 선제적으로 매수하기보다는 그 다음에 돌리는 구간을 확인하는 것이 훨씬 더 안정적인 매매를 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BQAI를 보시면 지난 5월 달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면서 양봉 하나가 형성이 됩니다. 이 당시에도 이 구간을 정확하게 체크해 보면은 이 앞에 매물대 구간에 대응을 하게 되면서 윗꼬리를 길게 달아주는 모습을 보이게 되는데, 앞에서 설명드렸듯이 매물대는 당연히 돌파를 가면서 맞고 떨어지는 것이 맞습니다. 이 흐름에서는 이 종목이 여기에서 이제 끝났다라고 해석이 될 정도로 많은 거래량이 상대적으로 발생을 했고 매물대를 맞고 떨어지는 구간까지 형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락하다가 다시금 돌려내는 이러한 거래량, 그리고 죽지 않고 이런 매물대를 계속 체크, 그리고 출발 전에도 수렴 자리에서 이렇게 들어오는 거래량까지 체크를 했다면 결국에 이 매물대를 돌파하기 위해서 그동안 또는 어느 구간에서든지 만들어 왔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기본적으로 이러한 매물대를 다시 맞고 떨어지는 것이 맞지만 다시 살려가는 이러한 거래량들, 크게 보면은 이러한 흐름에서 우리의 해석이 완전히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매물대를 그냥 맞고 떨어졌다고 해서 무조건 이 종목이 끝났다 이렇게 해석하시기보다는 그 다음에 돈이 계속 들어오는지 그런 부분을 확인했을 때는 이 종목을 바라보는 해석이 바뀔 수가 있으니까 매물대를 기준으로 종목을 바라보시다 보면은 분명히 좋은 매수 구간을 발견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매물대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고 바라볼 수 있는지 내용을 설명드렸고, 다음에는 다른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